이팔 비난론 윤활기업소에서 연이역 소개시를 통한 교양 사업을 잘해서 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혁명의 연대기마다 당과 수령을 충직하게 받던 전 세대들의 고귀한 투쟁 정신을 꿋꿋이 이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효명한 용도의 손길 아래 승리와 용광의 러정을 새겨온 우리 이팔비난론 윤활기업소에는 해방 후부터 오늘까지 수많은 용들과 공로자들이 배출되었는데 바로 이 가정에 세인을 널려오는 비난론 속도도 창조되었습니다.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비난론은 발명한 것도 조선 사람이고 또 원료와 기술도 우리의 것에 요구하는 완전한 우리식의 주체공업이라고 하시면서 1960년 8월 우리 비난론 속도 창조자들을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 비난론 속도 창조의 나날에 몇 년은 잘 걸려야 한다던 고물공사와 설비 장심을 조립공사를 불과 1년 남짓한 기간에 끝내는 이런 기적을 창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목했던 고난의 행군 시기, 숨죽었던 공장을 살려내고 비난론 생산의 CNC화까지 실현함으로써 16년 만에 비난론을 새로 생산한 우리 이팔 비난론 노동계급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온 나라의 비난론 대경사를 안아온 함남의 불길 창조자로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여웅이고 아버지도 우리 공장에서 일을 잘하여 비난론 대경사 때 여웅이 되었습니다. 그날에 아버지가 썼던 비난론 공업의 전소선인 구직장, 구처소에서 오늘은 제가 일하고 있습니다. 여웅의 몫은 핏줄로 저절로 유전되는 것이 아니며 결코 제가 아버지가 썼던 서서에 썼다고 이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영의 녹과 전통은 사상과 정신으로만 기승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영의 후손답게 떳떳이 살며 일하겠습니다.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의 영도 따라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다구쳐 나가자. 위대한 우리 국가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 당의 국토관리 정책을 높이 받들고 지금 각지에서는 국토관리 사업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강도에서는 강계시와 시중군 사이에 도로 포장 공사를 진행했는데 단계별 목표를 높이 세우고 건설 용량 편성과 함께 건설 자재를 선행시키면서 대중적 경쟁 열풍을 일으켜 짧은 기간에 공사를 완공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강계 시중 사이 도로 포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제일 큰 힘을 넣은 것이 바로 이 질보장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도로 포장 공사에 진입하기 앞서서 먼저 이 장자강 호황공사부터 진행했습니다. 그다음 도로 포장 공사에 들어갔는데 우선 보여주기 사업을 진행하고 이 시공 감독원들의 역할을 높여가지고 강계 시중 사이 도로 포장 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냈습니다. 도로를 따라가면서 이 산홍벽도 특색 있게 쌓고 보호벽과 함께 수종이 좋은 나무들로 가로수를 심어 놓으니까 도로의 안전성과 문화성이 정말 한층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강계시와 시중군 사이의 도로가 포장됨으로써 교통상 편리를 더 잘 보장하게 됐고 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게 됐습니다. 한편 황해남도에서도 대중의 창조적 적극성을 불러일으켜서 해주 시안의 기본 도로들에 대한 포장을 빠른 기간에 결속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 4월 중순부터 시작한 해주시 기본 도로들에 대한 이 포장 공사를 전부 결속했습니다. 도에서는 많은 사업이 겹치는 속에서도 설계를 앞세우고 자재 보장 대책을 선행시키면서 도로 포장 공사를 일정 계획대로 밀고 나가는 것과 함께 공사의 질적 수준을 철저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수십 개소의 안고도를 새로 건설해서 폭우가 내려도 물이 쭉쭉 빠지게 했고 수만 평방에 달하는 바닥 표시선과 도로 경계석 설치도 질적으로 진행해서 도로의 안정성과 문화성을 보장했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기본 도로들에 대한 포장 공사가 전부 끝난 데 맞게 간선 도로들을 포장하기 위한 준비 사업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과학연구기관 대학들 사이 과학기술 경쟁률이가 거절을 이루고 있는 속에 과학기술 부문의 많은 단위들에서 올해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 마감 단계에서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정보기술연구소에서는 자체의 인재 역량을 튼튼히 꾸리고 그에 의거해서 정보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보기술연구소에서는 젊은 인재 역량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정보과학 이런 학문뿐 아니라 물리, 생물, 재료 이런 과목들을 전공한 학생들도 박사원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속성 교육을 시켜서 개발에 적극 참가시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20대, 30대의 사람들이 주 개발자로 활약하고 있는 성우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우리 연구소에서는 전국 정보화 성과전람회 2022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그다음에 인민경제의 정보화 현대화를 실현하는 데서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우리 농업을 새로운 과학기술적 토대 위에 올려세우기 위한 탐구조를 힘있게 벌이고 있는 농업연구원 농업생물학연구소의 과학자들입니다. 우리 연구소는 이제 생물과학적 방법으로 농작물의 우량한 형질들을 전환시키기 위한 이런 육종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해성 이상기후 현상에 견디면서도 작물의 수확고를 높일 수 있는 이런 품종들을 육종하고 농작물의 이삭유물기를 촉진시키기 위한 식물 성장 촉진제들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실험실적 단계를 걸친 연구 성과들을 현장에서 또 포존해서 그 실리를 확정하기 위한 연구 사업을 결합시켜서 실제 덕을 보기 위한 대로 이제 지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평양 남새과학연구소에서는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새 품종의 남새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연구 사업을 심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국 도처에 수많은 온실들이 건설되고 남새 품종들에 대한 우리민들의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서 우리 연구소에서는 남새 품종이 수를 누리기 위한 연구사업을 구원 때보다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영양가가 높으면서도 맛이 좋고 모양과 색깔, 가공 방법이 서로 다른 남새 품종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열매 모양이 작으면서도 열매 색깔이 자주색인 이런 토마토 품종들, 그리고 열매 색깔이 검은색, 노란색, 붉은색인 여러 가지 색사자고추 품종들을 국가 품종으로 등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당 서출이 정전보다 120% 이상 높은 토마토 품종들을 새로 육종해서 전국의 온실들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실에서는 인민들이 식생활을 다양하게 하고 또 윤택하게 하는데 이바지하는 고급 남새, 기능성 남새 품종들을 육종하고 널리 퍼지기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푸른꽃 양배추는 푸른 꽃동이야 그리고 생생한 꽃주기를 식용으로 이용하는 남수산물입니다. 소위 푸른꽃 양배추에는 사람들이 건강에 좋은 강물질, 유기산들이 많이 들어있으며 특히 비타민C와 비타민 A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소위 일명 종합 비타민 남새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푸른꽃 양배추는 밭에 심어서 60일 정도면 꽃동이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니뿌르는 불의 변종으로서 잎과 그리고 살진 줄기를 식용으로 이용하는 남새 작물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불에 비해서 칼슘 함량이 2배, 철은 1.3배, 셀렌은 1.8배나 높으며 카로틴 함량은 1.4배, 단백질은 40%나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기니뿌리에는 장수 비타민이라고 하는 비타민 E가 많이 들어있어 로화를 방지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낮은 온도에서도 잘 자라고 높은 온도에 대한 견딜성도 비교적 높은 남새입니다. 이렇게 유익한 남새들이 생산을 집약화하고 또 원가를 낮추기 위한 방향으로 연구사업을 심화시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포의학대학에서는 수산리 계급교양관 참관을 정상적으로 진행해서 학생들 모두를 투철한 계급의식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고 있습니다. 미저바 계급종을 수들은 수산면의 노동 당원들, 극성 농민들만을 골라서 죽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가 친척들까지도 모조리 학살했습니다. 원소놈들은 미치안대 초용자 명단에 따라서 신종리 인민위원장 김계춘을 체포하여
그의 가수모에 여러 명의 장정들도 겨우 둘 수 있는 똑돌을 올려놓고 그 위에 또 한 놈이 올라타기까지 해서 무참하게 학살했을 뿐 아니라 그 위에 일가 친척들까지도 다 찾아서 학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놈들은 니상만 노인과 그의 동생 니상필 노인이 자식들을 인민군대에 내보냈다고 해서 그들의 아내들과 며느리 2명, 손자, 손녀 10명을 무참하게 학살했습니다. 이렇게 미저버 계급적 원수들은 수산면을 강점한 46일간이 당시 면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50여 명의 인민들을 가장 야수적인 방법으로 무참하게 학살했습니다. 미국 놈들도 사람인데 설마 사람이 사람을 죽이겠는가, 이런 미련을 가지고 제발로 스스로 터장을 가지고 놈들을 찾아갔던 400여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밤창고에서 당한 무참한 참사를 보면서 적들에 대한 환상은 거죽음이라는 피의 진리를 다시금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격분을 말씀습니다. 정말 미제 침략자들과 계급적 원수들은 우리의 철천지 원수이며 세월이 아무리 흐르고 세대가 열백 번 변한다고 해도 우리의 추적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금 뼈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8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는 6억 3,830만여 명, 사망자는 660만 7,7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주재 세계보건기구 대표가 얼마 전 따스통신과의 회견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을 계절병으로 볼 수 없으며 이 전염병은 여전히 대유행병 단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악성 전염병이 경환병으로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많은 질병들을 일으키고 있으며 그러해서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최근 어느 한 나라의 연구사들이 악성 전염병을 앓고 난 후 나타날 수 있는 쌍극성 장애, 즉 감정장애 발생의 위험성과 관련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감염증을 앓고 난 사람의 10 내지 30%가 새로운 진단을 받곤 하는데 그것이 바로 감정장애라고 합니다. 연구사들은 이 병의 특징이 기분이 원인 모르게 급격히 조락되는 것이며 이것은 악성 전염병을 앓으면서 뇌 조직의 구조가 파괴된 것과 관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의 바그다드시에 있는 어느 한 건물에서 6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로 건물이 무너지면서 2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현재 행방불명자들을 찾기 위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세계 해양학자들이 말디브 제도의 생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바다 밑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섬나라인 말디브 제도는 현재 기후변화의 후가로 인해서 바다 물면이 상승하고 바닷물이 산성화되면서 산호초와 바다동물들이 사멸될 위험에 처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번에 깊이가 1000m 이상 되는 바다 밑을 처음으로 조사하면서 바다 동식물의 자료를 구체적으로 수집하고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약해지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소위안의 여러 지역과 강원도 내륙 지역,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대체로 흐렸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였습니다. 소위안을 위주로 여러 지역에선 안개도 꼈습니다. 최근에 오늘과 같은 안개 현상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6일부터 오늘까지 나흘에 걸쳐서 소위안과 강원도 내륙,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안개가 꼈고 특히 신원과 옹진, 김하에서는 보임거리가 100m 이하인 짙은 안개가 5시간 이상이나 지속되면서 사람들의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줬습니다. 이렇게 안개 현상이 거의 매일 나타나고 있는 것은 최근에 바람이 매우 약하고
상대 습도가 높은 데다가 이 지역들에서 밤사이에 냉각된 지표면으로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안개 형성에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내일까지도 황해남북도,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이 예견되므로 이 지역의 교통운수부문에서는 안전에 특별한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서 평년보다 2도, 어제보다는 1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량강도와 동해안 중부 이북 지역에서 주로 개이고 그 밖의 지역에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은 저기압골의 용량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소이안의 유로 지역과 희촌, 법동을 비롯한 자강도,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벽과 오전 사이에 황해남북도,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영하 7도 정도로 예견되고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종평 지방으로서 20도 정도로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부터 흐려서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9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동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부터 흐려서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총진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부터 때때로 비가 내린 후 저녁과 밤에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개송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에서는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함경 남북도 해상은 대체로 흐리고 강원도 해상은 흐려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남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조선에서는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남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1일이 약해지는 고기압의 용량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12일에는 저기압골의 용량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백두산 지구에서는 밤에 눈도 내리겠습니다. 13일에는 습한 바다 공기의 용량으로 동해안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겠습니다. 이 기간의 전국일 평균 기온은 12일까지 평년보다 높고 13일부터는 평년 정도로 낮아져서 날씨는 약간 쌀쌀해지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